새 집으로 이사온 한 부자. 아들 웨스는 아버지에게 차를 받아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앉아있던 웨스는 눈에 띄는 여학생 레이 씨를 발견합니다. 예쁘장한 모습과는 반대로 프랑스어 공부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던 레이 씨. 그러자 프랑스어를 잘하던 웨스에게 카린은 이런 제안을 하는데 How would you like to be Miss Westman's homework partner? 웨스는 카린이 시킨 대로 함께 숙제를 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냉랭했던 레이 씨. Look, we don't have to make cordial chit-chat or become besties, okay? 그런데 하루는 공부를 가르쳐주던 웨스의 눈에 수상한 것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Please leave. 그런 그녀에게 카린은 관심을 보입니다. 따뜻한 카린의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레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죠. 며칠 뒤 다시 숙제를 함께하던 웨스는 그녀의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헐뜯으며 이야기를 하던 이때 웨스가 입을 여는데 My mom passed away last year.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이곳으로 이사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내이자 엄마였던 지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버지인 빌뿐 아니라 웨스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료 교사의 질척임을 피하기 위해 카린이 빌에게 다가옵니다. Haven't officially met, but if you could pretend to talk to me for a minute, I would very much appreciate it. Okay. 이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데이트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카린은 다시 빌에게 약속 제안을 하게 되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없이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두 사람. 한편 레이 씨의 자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스가 이유를 캐묻자 다시 까칠하게 그를 쏘아붙일 뿐이었죠. 그런데 식당에서 메이슨이 레이 씨를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꾹 참아보려 했지만 그런 웨스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레이 씨는 조수석 시트를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시트가 잘 맞지 않았는지 조수석은 역방향으로 붙게 됩니다. 그럼에도 행복해 보이던 세 사람. 이제는 제법 친해졌는지 웨스는 그의 아버지 생일 파티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빌 역시 많이 가까워진 카린과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게 둘만의 밤을 보낸 두 사람.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빌. 그리고 이곳에는 부모님의 불화로 괴로워하는 레이 씨가 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였는지 메이슨과 함께 술을 마시러 떠나게 됩니다. 금세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카린에게 도움을 받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웨스는 그녀에게 화를 내게 되죠. 그런 그를 붙잡으러 간 레이 씨에게 웨스는 독서를 토해내고 레이 씨도 이에 반응합니다. 각각의 이유로 배우자를 잃어야 했던 빌과 카린, 그리고 또 각각의 이유로 부모의 부재감을 느끼던 레이 씨와 웨스. 이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고통스러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행복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2017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위플래쉬의 미치광이 지휘자 플래처로 친숙한 J.K. 시몬스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 불임을 이유로 이혼한 아내, 콩가루 집안에서 이혼 가정보다 못한 삶을 지내야 했던 자매까지 이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처를 저마다의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카린은 자식 대신 학생들을 돌봄으로써, 웨스는 크로스컨트리라는 운동을 통해서 상처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었죠.
다만 빌과 레이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이들의 표출 방법은 지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빌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되든 사별한 아내 지니를 지워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위로가 되었던 존재이자 사랑에 가까웠던 존재인 카린과의 하룻밤 이후에도 그는 지니를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레이시는 좀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를 표출합니다.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통해 그 아픔을 풀어냈기 때문이죠. 웨스와 가까워지며 그 횟수는 줄었지만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으며 충동적인 발작처럼 질 나쁜 아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각각의 대상에 따라 비슷한 고통일지라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누구나 겪는 일이다 라는 식의 가벼운 위로가 위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신의 내면적 상처를 비교적 잘 이겨내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아픔을 감내하는 역치가 다를 뿐이란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영화는 이들의 상처가 영원할 거라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찾아온 사랑을 매개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죠. 한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아픔은 아니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고비도 겪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지워나갑니다. 물론 불행했던 과거를 아예 없던 일로 하거나 지우개로 지워내듯 싹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괴롭고 힘든 일 천지지만 반대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 역시 남아있음을 이들은 깨닫게 되죠. 특히나 자신이 좋아하고 의지할 상대가 생기며 이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가슴속 아픈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봐도 좋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불행한 일을 통해 아픔을 겪기 때문이죠.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줄 누군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각각의 이유로 멀어져야 했지만 또 다른 사랑의 만남과 즐거운 일과의 재회로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있던 영화 해피 어게인이었습니다.